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으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집단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도 존재했다고 봤는데요. 이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조치 사이에 일반적인 지시만 있었고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 행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증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오긴 했는데요. 다만 포괄적으로 봐서 위증 혐의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전 장관은 약 3분의 1 수준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또다시 내란으로 규정한 점은 중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끼치는 범죄라면서 목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장관이고 또 고위공직자였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언론사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하는 걸 저해하기 위한 거라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이 전 장관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위증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내용은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는 19일 본류 재판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이 전 장관 오늘 선고 직후에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 특검은 낮은 형량이 나와서 안도한 것으로 해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소 재판 때처럼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미동도 없이 정면만 바라보면서 선고 내내 일반적으로 굳은 표정을 유지했는데요. 중간중간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선고 이후에 오히려 미소 짓기도 했고 변호인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기도 했는데 내란 특검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형량이 생각보다 낮아서 안도한 건 아닌가 싶었다며 이번에 나온 징역 7년의 형량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할 계획이 큰데요. 항소할 가능성이 큰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무거운 죄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문을 다시 분석할 계획입니다. 직권남용 무죄와 위증 혐의 이유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생각이 특검과 많이 달랐던 것 같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공판팀 내부적인 회의를 거친 뒤 조은석 특검과 함께 항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오늘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예정이라는 짧은 언급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